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문제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합의도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번째)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심이 아닌 문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몇 시간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 3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 정도 분위기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죠? 그동안 전례를 보면 송부를 요청을 해놓고 임명체를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일단 3명에 대해서 청와대가 3일간의 여유를 주면서 14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아마 15일 날 임명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아마 어제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이게 지금 당에서 뭔가 반대하더라도 나는 지금 밀고 가겠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레임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생각 같기도 하고, 이제 당의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가 이제 철회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겠습니다. 라고 저는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요, 아마 3명 같으면 29번째니까 32번째 이 청문 보고서 없이 이제 아마 임명한 장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번째, 31번째, 32번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합한 숫자가 30번이거든요. 그 30번을 넘어서는 겁니다. 즉 대통령 4명이 했던 것보다 1명이 넘어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야당이 정말 나빠서, 야당이 정말 발목을 잡아서, 야당이 이 사사건건 문제를 삼아서 과연 이렇게 30번이나 했을까요? 과연 그러면 이 30번이나 한 사람들, 문제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1명이라도 좀 선택을 해주세요. 30명 중에서 정말 일 잘하는 그 장관이 있었으면 1명이라도 아마 기억나시면 시청자들 한번 꼽아보십시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선택을 못 하겠어요. 정말 일 잘해서 이 이름이 남았던 장관이 아마 기억나시는가요? 저는 이거는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저는 정면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문회 제도 아예 없애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제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건 아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고, 오늘 보신 것처럼 14일까지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이 대통령이 논란의 3명 후보자들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요, 야당에서는 오늘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문제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 야당 의견도 무시하고 30번째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심이 아닌 문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옐로우카드 2번이면 레드카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저희가 5월 첫째 주, 둘째 주 달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장관 5명에 대한 부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어제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청와대가 국회 청문보고서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3일의 말미를 청와대가 줬고, 그러면 토요일이 되면 글쎄 3일 동안 국회에서 어떤 조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낙관하기 힘들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대통령이 이 3명에 대해서 임명 강행하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 세 분 중에 스스로 또 물러나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분명히 제 전제를 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3명을 다 임명할 수도 있고. 또 뭐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국회에서도 어쨌든 국회의장도 조율을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또 있었는데 어쨌든 뭐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임명이 강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뭐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 교수님, 제가 한번 반대쪽에 서보면 설사 이 논란의 3명, 뭐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들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잦은 사퇴를 만약에 본인 머릿속에 염두에 뒀다고 했는데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일이 본인들의 장점을 다 얘기하고 임명 강행 기류가 밀어붙이다는 마당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본인들 생각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만 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3일 동안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달력을 한번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청와대가 국회에도 시간을 한번 준 거고 이 장관 3명 후보자들에도 좀 말미를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또는 뭐 여당에서도 일정 부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당시 논란의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과 검증에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실에 저런 발언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님은 어떻게 논평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살면서 말할 때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 만에 돌아올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게 놀랍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장관 임명 그 절차가 이렇게 반복되면 아까 이현종 의원님이 그 청문회 자체를 그 무력화시킨다라는 지적도 하셨지만은 저는 이렇게 임명된 장관들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 원래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 출신들이거나 아니면 교수 출신인 분들이 많고요. 이러면 이렇게 본인들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안 좋고 오직 대통령의 신임 하나로 이렇게 장관 자리를 꿰차게 되면요. 이거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소신 있게 일하는 장관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은혜 입은 장관들이 될 것이거든요. 아하. 저는 이게 국가 운영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사실 며칠 사이에 가장 우려됐던 기류는 뭐냐면요. 여당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방송 나와가지고 강훈식 의원도 그렇고 여성 장관을 찾기 힘드니 임혜숙 후보자는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양쪽으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임혜숙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깐깐한 곳입니까?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저분은 여자라서 그냥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됐구나. 이렇게 임혜숙 후보자는 불명을 안게 되는 것이고 박준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분도 일남일녀의 아버지고 명예가 있는 분이고 비록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은 20-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사하신 분인데 예. 여성이 아니란 이유로 본인이 이제 낙마 대상자로 지목되게 되면은 이건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공무원 생활 끝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당에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밖에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여자니까 살리고 남자니까 죽이자 이런 것들을.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정의당에서도 지적했지만은 정의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또 지적한 바가 뭐냐면요. 이거야말로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여성 롤모델이라는 언급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언급과 정확히 배치되는 언사다. 이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도 좀 여당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 변호사님. 어쨌든 지난주 주말 전에는 송영길 대표가
다 안고 갈 수는 없겠지 않냐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사 발언으로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대통령의 발언부터요. 저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검증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은 그 도자기 밀수라든지 또는 이제 학회 가족 동반이라든지 또는 이제 관사 재테크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알면서도 그대로 이렇게 그 장관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우리가 검증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눈높이인데 도저히 청와대의 눈높이는 어디가 있길래 이 모든 흠결을 알면서도 실패가 아니다. 도저히 저는 이 발언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게 발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 있죠. 민주당도 이게 처음에는 제대로 이게 민심을 반영해서 뭐 대통령께 한두 명 낙마 건의할 듯 하다가 대통령이 그냥 검증 실패 아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게 과연 소신 발언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이요. 더 이상 이게 청와대 이중대나 출장소가 되면 안 돼요. 예. 이미 청와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임기 5년차. 민주당은 이게 다음 중요한 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건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임기 초에는 청와대 출장소처럼 끌려다녔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언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민주당이 청와대 서슬에 펄에서 오히려 이게 그 다 세 명을 안고 간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안고 간다. 이러면 이게 결국 청와대도 민주당도 둘 다 이게 공도 동망, 둘 다 이게 국민의 비판, 맞서 이게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선거에.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민주당이 소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부분. 뭐 아까 망한다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뭐 국민적 국민의 비판을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 예, 예.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네. 오늘 민주당 5선, 물론 뭐 비주류긴 합니다만 이상민 의원이 문 대통령의 두 분의 장관 임명반대를 분명하게 밝혀야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심하다. 이렇게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긴 하는데 또 이게 또 다수는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뭐 일단 민주당이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내로남불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거를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좀 뭔가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바로 이제 산이 바로 이 장관들에 대한 임명이에요. 만약 이 임명을 대통령의 뜻대로 만약에 동의를 해줄 경우에 3명을 그냥 임명 강행할 경우에 아마 송영길 대표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잘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관철시키도 못한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송 대표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특히 또 당내에서도 보면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네. 아마 이상민 의원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 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 5선이고 국회의원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만큼 저런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과 청와대가 점점 이별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별 연습이요. 그런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지금 대통령과 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요구에 밀릴 경우에 나는 이제 어떤 면에서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고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뜻을 할 경우에 당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당은 그럼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차축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기정통이나 해수위에서 그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부적격 동의를 갖다 같이 해서 청문보고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해서 동의해서 청와대에 송부하면 그때 대통령이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부적격 의견을 낸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당연히 여당으로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정당당하다면 상임위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부적격 동의서를 채택을 해서 청와대에 넘기면 그때서야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뭐 주변에 저렇게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할 일은 그렇게 가능성은 안 좀 하겠죠. 저도 높진 않겠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명 강행 시사 발언으로 다른 것까지 좀 불똥이 튀어버렸습니다. 바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입니다. 총리 인준 반대가 아니고요. 국무위원 후보들, 장관 후보자들과 국무총 후보자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 또 어제로 국회의 인준 시한이
끝났으니만큼 조속히 인사청문 특위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늘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안을 처리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데 반대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그러니까 야당 입장은 이 논란의 3명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나 혹은 지명 철회 없이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채택 불가하겠다, 이 뜻이 분명한 거예요? 저희가 정치적 타협을 할 때 보통 여야가 서로 하나씩 내주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회 정치에서 자주 발현되는 그런 타협의 모델인데, 자, 분명히 이번 개각은 한 번에 다 나왔습니다. 총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다 한 번에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괄 타결되는 것이 모양새가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당장 야당의 동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총리 것만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이제 사실상 신용거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뭐 총리 인준에 동의를 해주면은 나중에 장관 쪽은 분위기 봐가지고 야당 의견 좀 들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신용이 지금 민주당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회를 21대에서 운영하면서 1년이 넘게 신용이라고는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신용거래가 안 되는 사회에서는요, 물물교환 또는 현금거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자초한 사태고, 예. 이번 건으로 오히려 신뢰를 보여주시면 앞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당에게 탓을 돌리면서 왜 우리 신용카드 안 받냐 이런 거는 애초에 신용이 없어서 그래요. 예. 신용이 없어서 그렇다. 최 교수님은,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당 말처럼 총리 인준은 총리 이런 대로 따로 하고 장관 후보자 3명은 앞으로 3일 동안 논의하자, 이게 맞다고 보시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 후보들 중에 몇몇 후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후보의 개인 면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뭐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딜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예를 들면 이 후보자는 뭐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통과시켰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인준해 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그럼 국민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야당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김부겸 후보자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통과시켜주는, 우리는 이런 거다. 국민의힘이 보여줄 입장은 이렇게 정말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큰 음결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과시키는 거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그 국무위원 후보들 중에 이런 사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3+1이라는 패키지로 가게 되면 이게 또 발목 잡기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더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을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회에 이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3일 동안은 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